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가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충남 지역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공유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불법 도구를 활용한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수 장비로 개불을 싹쓸이해 생태계 훼손과 어족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데 지자체와 해경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성에서 생산된 신품종 딸기 아리향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크고 단단한 게 특징인데 올해 들어 홍콩과 미국 등에 1억 원 넘게 수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닌데요.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으면서 충남 지역 상가 공실률이 이전보다 상승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게마다 임대 안내문과 폐업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거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진에서도 상권이 가장 밀집한 우두동입니다. 이 거리에만 10여 군데의 가게가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도로변 상가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골목 안에 위치한 곳은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가게를 내놓아도 문이 전화조차 없습니다. 저녁이면 전에 손님을 100으로 보면 한 4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최근 한 3, 4개월에 손님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당진에 이제 발생하면서. 상가는 조금 차이가 비싸서요. 그래서 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코로나라도 영향이 있겠죠. 인근 대덕동 먹자골목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 집 건너 임대 문구가 걸려 있을 만큼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충남 지역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4%, 소규모 상가는 7%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설 명절을 지나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상인들은 현실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을 보다는 아니면 월세를 좀 어떻게 나라에서 대처를 조금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4대 보험료 같은 거를 조금 줄인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주기보다는 그런 거에서 차라리 깎아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란 기대로 버틴 지도 1년.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에 물 빠진 갯벌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해루질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취미 활동으로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인 태안에서는 불법 도구를 활용한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될 정도라고 하죠.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범우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갯벌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손에는 펌프처럼 생긴 기다란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개불을 잡는 데 특화된 일명 빠라뽕입니다. 갯벌 속에 집어넣은 뒤 잡아당기기만 하면 개불이 딸려 나옵니다. 이처럼 손쉬운 채취 방법에 빠라뽕을 든 사람들이 태안해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채취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어족 자원이 감소한다는 것. 실제로 현장 곳곳에선 채취하다 폐사한 개불이 쉽게 눈에 띕니다. 바다의 의지에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흡착기 같은 방식인데 개불이 쉽게 잡히기도 하지만은 실패할 경우 뻘 속에서 부패해버려 또 뻘 바닥이 울렁거려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바다가 오염되죠. 또 개불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비어업인은 호미와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안군과 태안해경은 불법 채취 단속과 계도,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어업인이 호미,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안내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루질. 적절한 채취인지 점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SNS로 만난 초등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에서 만나 공유차에 태운 뒤 수도권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영상이 발견됐으며 A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딸기 대부분은 설향이라는 품종인데요. 홍성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아리향이라고 불리는 딸기 신품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딸기보다 크고 단단해서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성의 한 시설하우스.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딸기는 새로운 품종인 아리향입니다. 일반 딸기보다 크고 무거워 주먹딸기, 대왕딸기로 불립니다.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인 설향보다 새콤달콤한 맛이 진하고 생산량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설향은 물르는 게 굉장히 단점인데 아리향 그걸 극복한 측면에서 그 크고 단단한 그런 면에서 수량성이나 아니면 상품성, 그 특이성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리향 재배 규모는 단 4개 농가 13헥타르 면적에 불과합니다. 흰가루병과 추위에 약해 재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전국 10개 지역에 보급됐는데 현재는 유일하게 홍성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아리향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 포기하지 않고 재배 기술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흰가루병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 병을 잡기 위해서 각 농가들이 모여 같이 노하우를 공유했던 부분이 그 질병 극복했을 때 가장 큰 회의 방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보존 기간이 길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홍콩과 미국 등에 4,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에만 1억 원 넘게 수출했습니다. 홍콩 백화점에선 1.2kg 한 상자에 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아리향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품종을 갖다가 농가분들이 재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다가도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농가분들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품종에 도전해 어려움을 딛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홍성 농민들. 올해는 아리향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며 당찬 각오를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설 연휴 이후를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설 명절 가족 모임과 맞물리면서 관련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망이 느슨해질 경우 자칫 4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은 최대한 줄이고 개인의 모임과 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모든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이지만 해당 거리두기안이 정부가 계획한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설 연휴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 600명대로 2배가 치솟았고 충청권에서만 아산 보일러 공장과 청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가 중심이 됐던 기존의 거리두기 안과 180도 다른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거리두기 안의 섣부른 도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망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잡힌 후에 새로운 거리두기 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 커지는 코로나 확산 공포와 계속되는 코로나 지표 적신호에 정부는 체계 개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23개 공공기관장은 19일 올해 첫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경제산업기관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충남문화재단 등 3개 문화복지기관은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과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 의회가 19일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산항은 환황해권 중심 항만이지만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어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또 철도 교통에서 제외된 충남과 충북, 경북 주민들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진시가 22일부터 26일까지 일자리 백신 매칭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쿠팡과 종근당 건강, 한국내화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기업들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전형을 통과한 구직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여성 인턴십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예산 지역 대표 쌀 브랜드인 미황이 TV 홈쇼핑에서 높은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TV 홈쇼핑 3개 채널에서 미황쌀 90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해 농협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광벼 품종인 미황쌀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인증을 받은 예산농협 통합 RPC에서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할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은 신입생 충원과 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혁신 기반을 조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충남 드론항공고와 서산공고, 예산 예화여고 등 12곳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프로그램과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고 싶은 학교, 실력을 키우는 학교 등 4개 유형의 사업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평균 2억 원씩 지원됩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일정 기간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을 중단한 주유 취급소를 포함해 모두 341곳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주시와 논산시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주유로 피해를 입은 109명이 현재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